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충남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천안 확진 환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천안 첫 확진 환자 47살 여성 A씨입니다. 충남에서는 두 번째 환자고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6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발열 증세가 나타나서 천안 충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됐고요.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16명인데요. 가족이 4명이고 같은 회사 직원이 12명입니다. 현재 모두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네, 확진 환자와 가족을 포함한 접촉자 모두 자가 격리된 상태다. 예. 무엇보다 시민들은 확진자의 동선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현재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 구체적인 동선이 나왔는데 먼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A씨는 그제 23일에 천안 쌍용 3동 주공 7단지 어머니 집에 있다가 점심때 불당동 본인 자택에서 식사를 했고요. 불당동의 찰스리 미용실과 청당동 정원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귀가했습니다. 어제는 아산 배방읍의 회사로 출근을 했고요. 쌍용 2동의 본 정형외과와 쌍용 3동 삼성 라온외과, 같은 건물 1층 약국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쌍용 3동 얌샘 김밥에 갔다가 어머니 자택에서 식사를 했고요. 자차로 천안 충무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동선은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천안에서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동선과 감염 경로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동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고요. 네. 대전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가 자가 격리 중에 상점 그리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대전 첫 확진자, 서울에 주소를 둔 23세 여성이었죠. 친구들과 대구에 놀러 간 뒤에 발열 증세가 났지만 해열제를 먹고 대전에 돌아와서 자양동과 은행동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틀 뒤 증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재방문했다가 머물던 친구 집에 곧장 가지 않고 인근 상점과 우체국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시가 해당 상점과 우체국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에서도 확진자로 판정된 19살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약국과 마트, 식당을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돼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가 격리에 구멍이 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이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겼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이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겨 고발된 사례가 2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히 드문 사례고요. 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이 대전 135명, 세종 45명, 충남 47명에서 모두 227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어제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센터 직원이 1대1 전담 모니터링을 하고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역 봉쇄 같은 조치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 개인적인 개개인의 예방 수칙 준수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예방 수칙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대형 마트마다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을 늘어선 진풍경을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입고가 돼도 금방 동이 나는 상황인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요즘 마스크 구하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마트 둔산점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오늘 마스크 물량이 300장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선 수백 명 가운데 30명 정도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던 건데 다른 마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대형 할인점 인근 약국과 편의점, 할인 매장 등 5곳을 가봤는데 일부 면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품절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할인점에서는 최근 2달간 마스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에 1,0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네. 물론 수요도 많겠지만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수량이거든요. 네. 그 많은 마스크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먼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제조업체에서는 실제로 관공서와 기업에서 대량 주문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등 국외 반출인데요. 관세청과 한국무역센터 수출입 통계를 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60만 달러 규모였는데 올해 들어 지난달에는 6,100만 달러로 무려 100배, 100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예. 중국을 비롯해 수출량이 많은 날은 하루에 23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재기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재기로 적발된 것만 지금까지 1,00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수출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탕 챙기려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런 와중에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대구에서 또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미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최근 건물주에게 감동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매출을 걱정하면서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건물주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임차인들은 SNS에 간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멋진 주인에게 마음을 위안받는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마스크를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귀한 마스크를 시민이 배달업체 직원에게 또는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나눠주는 선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에 남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등 자영업자 살리기 운동까지 생겨났는데요. 대전의 건물주들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임대료를 줄여주겠다는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힘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널리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보도국 성경희 기자 수고했습니다.